사실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 내어주신 돈은 저희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쓰였어요. 박지영의 차가운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당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쓰였다고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근 씨는 이미 저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 박지영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이 뭔지 알겠어? 오지연이 울먹이며 최성근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네요. 모든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온 절망적인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40년간 한결같이 남편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 오지연님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15년간 모아온 전 재산까지 기꺼이 내어주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희생해서 준 돈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오지연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홀로 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기존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과연 오지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지금부터 용기 있는 한 여성의 진짜 인생 찾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지연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8의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와 살짝 처진 입꼬리를 보면서 문득 지난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20살 때 찍은 결혼사진 속의 자신은 얼마나 해맑고 행복해 보였는지요. 그때의 오지연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신혼집에서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첫 번째 아침상, 아들 준석이 태어났을 때의 벅찬 기쁨,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꾸려온 일상들. 모든 것이 남편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순간이 오지연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최성근의 목소리에 오지연은 서둘러 화장대를 정리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여전히 그의 부름에는 즉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오지연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오지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 준석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은 항상 뒤에 서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아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늘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차리며 오지연은 남편의 좋아하는 반찬들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김치찌개의 간은 어떤지, 계란말이는 너무 짜지 않은지, 밥은 적당히 따뜻한지까지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40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최성근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무거운 한숨을 내쉽니다. 오지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눈치를 살핍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기분을 읽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무거워지곤 했으니까요. 지연아,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묻어납니다. 오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달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지만 혹시나 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지연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조심스럽게 묻는 오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남편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면 항상 좋지 않은 소식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 최성근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서려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자금 사정이 정말 힘들어졌다고. 하청 업체들한테 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야.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 오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는 것이 단순히 바빠서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은 아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최성근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엽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달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밀려있고 자재비도 못 줘서 업체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야. 정말 막막해. 오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일궈온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니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남편 혼자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최성근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적금이랑 보험, 그것까지 써야 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어. 친구들한테도 다 빌려봤지만 모두 어렵다고 하고. 그 순간 오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적금과 보험은 그녀가 15년 동안 가계비를 아껴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할인 상품만 골라 담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몇 번이고 망설이며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미용실도 자주 가지 않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저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오지연 자신만의 작은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가끔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느꼈던 안도감과 뿌듯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니까요. 남편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남편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성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갑니다. 정말 고마워, 지연아.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믿고 오지연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오후 은행 창구에 앉아 해지 서류에 사인을 하는 오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원이 건네주는 현금 다발을 보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갑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 불안감을 억누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지연은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뒷바라지해야 한다던 그 말이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오지연이 내어준 돈으로 최성근의 회사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지연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40년 동안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오던 최성근이 요즘에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내어준 돈으로 회사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일이 많아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네요. 오지연이 현관에서 남편을 맞으며 말합니다. 최성근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구두를 벗습니다. 응, 미안해. 오늘도 회의가 길어졌어.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의 냄새가 납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성근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오지연은 이상함을 느끼지만 직접 묻지는 못합니다. 40년간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아내의 덕목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남편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셔츠 깃이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고 넥타이도 조금 비뚤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표정에서 예전에 없던 어떤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들뜸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하셨어요? 오지연이 남편의 저녁을 차리며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최성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아,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투자자들이랑 만났어. 좀 복잡한 일이야. 그의 대답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랐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솔직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지연은 남편의 행동에서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최성근의 얼굴에는 분명히 기쁨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누구한테서 온 연락이에요? 오지연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최성근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휴대폰 화면을 끕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이 오지연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회사 일로 받은 메시지라면 왜 그렇게 미소를 지었을까요? 오지연은 남편의 일상에서 더 많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셔츠를 사오기도 하고 머리에 젤을 발라 정성스럽게 스타일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사업상의 이유 때문일까요? 그날 밤 최성근이 샤워를 하는 동안 오지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평생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왔던 그녀였지만 최근의 변화들이 너무나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던 오지연은 결국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메시지 알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박지영이라는 이름입니다. 오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연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박지영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지만 오지연은 결국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지영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지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회사에 박지영이라는 분 계세요? 최성근이 커피를 마시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커피가 컵에서 살짝 흘러내릴 정도로 손이 흔들렸습니다. 박지영?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의 반응이 평소와 달리 경계하는 듯합니다. 아니에요. 어제 휴대폰에 그 이름이 보여서 궁금해서요. 오지연이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성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아, 새로운 프로젝트 담당자야. 투자 관련해서 연락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그의 설명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표정, 행동,
그리고 박지영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불안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오지연은 남편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메시지가 올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신경 쓰기 시작한 외모까지 모든 것이 오지연에게는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전화통화를 할 때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성근이 또다시 늦게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피로보다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어딘가 들뜬 기분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미팅이었어요? 오지연이 묻습니다. 최성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합니다. 새로운 투자자들과의 만남이었어. 박지영도 함께 있었고.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자 오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남편이 직접 그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지연이 더 자세히 묻습니다. 최성근은 조금 당황한 듯 보이더니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오지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지연에게는 남편의 설명이 석연치 않게 들립니다. 투자 관련 미팅이라면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할 때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오지연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남편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의 최성근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도와준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보이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오지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장보기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오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성근이 한 여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황급히 근처 상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오지연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성근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최성근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이 결혼한 이후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지영아. 최성근의 대답을 들은 순간 오지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 그것은 분명 박지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도와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지영이 최성근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무언가를 말하자 최성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지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박지영이 최성근에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성근도 아쉬운 듯 그 여자를 바라보며 나도 그래. 조심히 들어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작별 인사는 마치 헤어지기 싫어하는 연인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지영이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 최성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최성근이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자 오지연은 급하게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남편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남편을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오지연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성근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오지연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오지연이 애써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최성근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이더니 아, 오늘은 미팅이 일찍 끝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연은 이미 그가 박지영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하게 보내던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오지연은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최성근이 평소보다 조용한 아내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성근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40년을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박지영과 함께 웃으며 걷던 모습, 그 여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던 모습, 그리고 헤어질 때 보여준 아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오지연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살아왔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오지연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여자와 연인처럼 지내면서 밤에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신 옆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지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오지연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지연은 그날 본 충격적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박지영과 함께 있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남편을 보며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궁금증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남편과 정말 어떤 관계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묻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간 남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오지연은 그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가며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오지연은 남편이 자주 만난다고 했던 카페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카페는 분위기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오지연은 카페 맞은편 서점에서 책을 보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후 3시경 박지영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성근도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오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오지연은 용기를 내어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최성근과 박지영은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오지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지연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오지연이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은 조용히 그들 근처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집에서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 최성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 여자에게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성근 씨.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박지영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오지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들의 테이블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연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최성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지영은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하다가 곧 상황을 파악한 듯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여기에? 최성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어요. 박지영 씨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영은 차갑게 웃으며 오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최성근 씨 부인이시군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그녀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도전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오지연이 말했습니다. 최성근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박지영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얘기였어요. 그런데 부인께서 왜 이렇게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지영의 도발적인 태도에 오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으니까요. 오지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다른 여자라니요. 박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근 씨와 동반자 관계예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 이상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오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들이 지금 불륜 관계라는 말인가요?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박지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부인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성근 씨는 이미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최성근이 급하게 박지영을 말렸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하지만 박지영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왜요? 부인께서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오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당신 사업을 도와줬는데 이게 답인가요? 희생이라고 하셨나요? 박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도와주신 돈 정도로는 사실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었어요. 진짜 도움은 제가 주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 돈은 뭘 위해 쓴 거예요? 오지연이 최성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성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는 복잡하다고 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고 하는 거예요? 박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 내어주신 돈은 저희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였어요. 성근 씨는 이미 저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 오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이 남편과 그 여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이 뭔지 알겠어? 오지연이 울먹이며 최성근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해 내가 한 일이었어.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당신은 나에게 뭐가 되어 주었어?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들의 대화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4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네요. 오지연이 카페를 나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끝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머릿속은 방금 전 들었던 충격적인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오지연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도 이 모든 것도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계획하고 있다는 새로운 삶에서 자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 준석이 떠올랐습니다. 35살이 된 아들은 결혼한 지 5년째였고 최근에 아이도 생겨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성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지연은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최성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오지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최성근이 오지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지연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이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박지영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정말 사업 때문이었어. 최성근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건 아니야. 오지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고요? 그 여자가 당신과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준 돈으로 당신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최성근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영이가 좀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고 오지연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손을 잡고 다녀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하고 헤어질 때 아쉬워해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서 아내의 전 재산을 투자해요? 최성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지연이 자신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봤던 거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언제부터 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오지연은 애써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지만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오지연과 최성근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부모님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울고 계셨어요? 준석이 오지연의 빨간 눈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성근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별일 아니야. 그냥 사업 얘기하다가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뿐이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단순한 사업 이야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오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석아,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최성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석아, 진정해. 최성근이 아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준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데요. 오지연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석아, 그만해.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야. 하지만 준석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너무하세요. 준석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지연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지연은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지연은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석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해요라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최성근을 바라보며 오지연은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난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살아왔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오지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40년간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자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최성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오지연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침 어떻게 할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오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지연은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차려온 아침상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만을 위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도 좀. 최성근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지만 오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최성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오지연은 중요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던 옛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은 몇 년 전에 이혼을 경험했고 지금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미영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자신이 느끼는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힘들겠다. 미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5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 미영의 말을 들으며 오지연은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야. 그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것만 봐도 충분히 증명되잖아. 그날 오후 오지연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배웠던 재봉 기술이 있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최성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오지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최성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오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을 들은 최성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최성근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박지연과는 정말 끝낼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오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40년 동안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준석이도 있잖아. 최성근이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오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이제 어른이에요. 자신의 가정이 있고 더 이상 우리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가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고요. 그때 다시 준석이 집에 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아, 와줘서 고마워. 오지연이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들은 준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준석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엄마 편이에요. 준석아, 고마워. 오지연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늦게라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최성근은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오지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지연은 처음으로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정직한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40년간 함께한 삶을 정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최성근은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오지연을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어느 날 저녁 최성근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지연과는 완전히 끝냈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보자.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건 알겠어요. 오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최성근의 표정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끝인 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해요. 그날 밤 최성근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오지연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보였어. 정말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지연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중함을 왜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모든 걸 바쳐가며 당신을 도와줄 때는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최성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지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정작 자신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아내에게만 의존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못났어. 최성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어. 정말로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그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지만 오지연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요? 오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최성근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려고 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하지만 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지내려고 해. 준석은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 구하는 것부터 이사까지 모두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오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에 준석과 함께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크지 않아도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드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오지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오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준석이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오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삶을 배워가야 해. 늦었지만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 집을 구한 후 오지연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모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추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나 가전제품은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며 오지연은 예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옷이 남편과 함께 나갈 때를 고려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개성 있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지. 오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앨범, 가족여행 사진, 아들의 어릴 적 물건들까지 모든 것에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지연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최성근은 계속해서 오지연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사까지 가야 하는 거야? 집에서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지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없어요. 오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며 살 수는 없어요. 저도 평온한 마음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이사 당일 준석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오지연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짐을 차에 실으며 오지연은 40년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보다는 해방감이 더 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며 오지연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석이 돌아간 후 오지연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원룸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오지연이 혼자 다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지연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느끼는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한 아침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오지연은 온라인 맞춤 의류 제작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배웠던 재봉 기술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문들로 시작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옷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본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어느 날 저녁 준석이 엄마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어 보여요. 오지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오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아들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성근이 오지연의 새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한 달 넘게 매일 오지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지연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줘. 최성근이 오지연의 집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최성근이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혼자 지내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연아. 내가 모든 걸 다시 정리할게. 다시 정리한다고요? 오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지연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40년간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성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둘 다야. 정말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어. 박지연과는 완전히 끝났어. 사업도 정리하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하지만 오지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는 끝인 거야? 최성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최성근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으로 늙어갔을 거예요. 최성근은 오지연의 말을 듣고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정말 기회가 없는 거구나. 그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오지연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길을 가요. 당신도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오지연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는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니까 좋은 아버지로 남아주세요. 최성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오지연은 현관까지 배웅하며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최성근이 떠난 후 오지연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오지연은 오랜 친구 미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미영이 오지연을 칭찬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해. 나도 그래. 오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 두 여자는 서로의 용기를 격려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오지연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새로운 옷을 만들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58이니까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오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녀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오지연의 맞춤 의류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작은 작업실을 별도로 얻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고객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석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오지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지연은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그 고통이 자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준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고마워요, 오지연.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만의 인생을 찾았네요. 58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지연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지연은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만났습니다. 20살 때의 오지연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58살의 오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지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한 여성이 인생의 가장 큰 배신 앞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진짜 나 자신을 찾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지연 씨에게 남편의 배신은 절망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해방의 순간이기도 했죠. 58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지연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지연 씨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인생,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